부인, 여기는 비즈니스석이에요. 이코노미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젊은 승무원의 막지만 차가운 목소리가 객실에 울려 퍼졌다. 그녀의 시선은 재빨리 그녀 앞에 서 있는 여자에게로 옮겨갔고 곧이어 낡고 퇴색된 셔츠에 시선을 멈추었다. 그 단순한 옷차림은 호사스럽고 세련된 주변 환경에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70세 정도의 여성, 키가 작고 얼굴은 온화하지만 겉모습은 차분하고 평범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손에 들고 있던 티켓을 조용히 내밀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승무원을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 여기는 너 같은 사람이 있을 곳이 아니야. 그녀는 다른 승객들의 주의를 끌기 위해 의도적으로 더 큰 소리로 말했다. 비즈니스 클래스 승객들의 시선이 그 여자에게로 쏠리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들은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조롱했으며, 어떤 사람들은 긴 여행에서 그저 오락거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주변 줄에서 가벼운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여자는 움직이지 않고 서서 가느다란 손으로 티켓을 움켜쥐고 있었는데 마치 언제 티켓이 빼앗길지 두려운 듯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 그 깊은 눈은 흔들림 없이 승무원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입고 있는 셔츠를 잡아 승무원은 이렇게 말을 이었다. 이번에는 의도적으로 비꼬는 말투로 이렇게 초라한 옷은 벼룩시장에서 산 것일 거야. 아, 이 객실의 식사값도 아깝다. 그 여인은 마치 그 말이 아프지 않은 듯 눈을 깜빡였지만 티켓을 쥔 손은 약간 떨리고 있었고 티켓을 너무 세게 움켜쥐었기 때문에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실례합니다. 부인, 그녀는 부드럽게 거의 속삭이듯이 말했다. 저는 그저 지시를 따랐을 뿐이에요. 여기가 제 의자예요. 승무원은 눈을 가늘게 뜨고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여기 앉으시겠다고 고집하신다면 기장님께 전화해서 처리해달라고 부탁해야 할 겁니다. 믿으셔도 됩니다. 결과는 좋지 않을 겁니다. 주변에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어떤 사람들은 그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휴대폰을 꺼내기도 했지만 그 여자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제 인내심과 숨겨진 힘이 섞인 듯한 이상한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승무원은 엄하게 말하며 도전적으로 미소를 지었다. 선장님이 결정하시게 하죠. 누가 틀렸는지 모두에게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승무원은 돌아섰는데 그녀가 내딛는 모든 걸음이 예상치 못한 폭풍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승무원은 기장에게 전화할 수 있는 내부 전화가 있는 객실 뒤쪽으로 재빨리 걸어갔다. 그녀의 얼굴에는 경멸과 뒤섞인 교만함이 엿보였다. 그녀는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비즈니스 클래스의 계층을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짜증나는지 그녀는 전화번호를 돌리면서 중얼거렸다. 이렇게 오래된 저지를 입은 사람이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있을까? 그는 정기권을 사서 여기로 몰래 왔을 거야. 그 사이 기내의 분위기는 더욱 긴장되었다. 일부 승객들은 그 여성에게 동정심을 느꼈기 때문이 아니라 수면이나 업무가 방해받았기 때문에 화를 냈습니다. 근처에 앉아있는 비싼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짜증내며 한숨을 쉬었다. 그냥 서둘러서 이걸 해결하지 왜 안 해? 시간 낭비야. 또 다른 잘 차려입은 여성이 늙은 여성을 쳐다보고 동행자에게 속삭였다. 스튜어디스 말이 맞아. 저 셔츠 좀 봐. 그녀가 이 비즈니스 클래스를 망치고 있어.
그 사이에 늙은 여자는 의자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낡은 아오자이가 그녀의 작은 몸매를 가렸지만 그녀의 눈은 약간 피곤해 보이기는 했지만 마치 판단하는 시선에 익숙해진 듯 이상할 정도로 차분함을 유지했다. 그로부터 몇 분 후 의료대피 차량과 조종실 사이에 문이 열렸습니다. 선장이 들어왔는데 깔끔한 제복을 입은 키 큰 중년 남자였다. 그는 엄격한 눈으로 승객실을 훑어보다가 늙은 여자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두시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는 깊고 권위 있는 목소리로 물었다. 승무원이 서둘러 다가와서 속삭였다. 기장님, 이 여성은 비즈니스석 티켓이 없는데도 일부러 여기 앉아 있습니다. 좌석으로 돌아가라고 했는데 안 앉았어요. 협조하지 않았다. 선장은 여자에게 다가가면서 눈살을 찌푸렸다. 그는 그녀 바로 앞에 서서 그녀를 엄숙한 시선으로 내려다보았다. 여기 앉을 티켓이 있나요? 그는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 여자는 즉시 대답하지 않고 천천히 오래된 핸드백을 열어 구겨진 비행기표를 꺼냈다. 그녀는 선장에게 티켓을 건네줄 때 손이 떨렸지만 눈은 차분함을 유지했다. 선장은 티켓을 받고 재빨리 정보를 확인했지만 그의 시선이 좌석 등급에 멈추는 순간 눈썹을 찡그리더니 얼굴은 놀라움에서 혼란으로 그리고 두려움으로 바뀌었다. 갤리선에 죽음의 침묵이 흘렀다. 승무원은 기장의 바로 옆에 서서 발끝으로 서서 기장의 어깨 너머를 바라보려고 애썼습니다. 그녀는 그의 얼굴이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선장은 주저하면서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가요, 아가씨? 라고 물었다. 선장은 대답하지 않고 다시 여자를 바라보았다. 그의 엄격한 눈은 이제 후회와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거의 더듬거리며 말했다. 부인, 당신이 항공사의 창립자이시군요. 그 말은 마치 오두막 안에서 천둥이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일부 승객들은 숨을 헐떡였고 일부는 즉시 촬영을 멈췄습니다.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져서 숨쉬기가 어려웠다. 창립자이자 승무원인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반복했다. 그녀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있는 노파를 돌아보았지만 그녀의 눈은 이전처럼 부드럽지 않았다. 그 눈은 날카롭고 차갑고 권위로 가득 차 있었다. 부인, 선장이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긴박했다. 저는 당신이 이 비행기에 있다는 것을 정말 몰랐습니다. 무례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승무원은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실수를 깨닫기 시작했지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녀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난 모르겠어. 난 당신이 누구인지 몰라. 가짜 여자는 부드럽게 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판단하듯이 오두막 전체에 울려 퍼졌다. 내가 창립자가 아니라면 나를 모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세요. 비즈니스 클래스 객실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이전 승객들은 웃으며 고개를 숙이고 그녀의 눈을 피했지만 그녀는 그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승무원을 바라보며 대답을 기다렸다. 승무원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마치 일어설 힘이 없는 듯 다리가 떨렸다. 그녀는 자신의 비꼬는 말과 경멸적인 행동이 지울 수 없는 얼룩을 남겼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폭풍이 막 시작되었을 때였고
비즈니스 클래스 객실은 마치 공간의 공기가 모두 빠져나간 것처럼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다. 기장, 승무원, 노부인 사이로 놀라움과 당혹감이 번갈아가며 나타났다. 그 늙은 여자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고 허벅지에 손을 얹은 채 당황하는 기색 없이 정면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차분함은 공기를 가르는 날카로운 칼과 같았다. 이 항공편에서 가장 강력한 위치에 앉아 있던 기장은 이제 그녀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부인,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것은 우리의 실수이며 저는 전적인 책임을 질 것입니다. 그녀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천천히 일어섰다. 낡고 낡은 아오자이가 그녀의 작은 몸을 꼭 껴안았고 그녀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선실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그녀는 승무원에게로 돌아섰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승무원은 깜짝 놀라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네, 제 이름은 란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말을 꺼내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여자라는 마치 공중에 새기듯 자신의 이름을 반복했다. 란, 당신이 나나 다른 승객을 모욕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요? 내가 란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녀는 자신을 변명하려고 했지만 그 이유가 충분히 설득력이 없다는 걸 그녀 자신도 아는 듯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당신은 내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게 당신이 나를 얕보는 변명인가요? 내가 평범한 사람이었다면요. 제가 한 일은 옳았다고 생각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망치처럼 날카로웠고 단어 하나하나가 란의 양심을 찔렀습니다. 다른 승객들도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몇몇 승객들은 란이 그녀를 모욕하는 것을 보고 웃음을 터뜨리거나 영상을 찍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얼굴을 붉히고 당황스러워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녀의 존재에 짜증이 난 듯 보였던 한 남자가 주저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더 일찍 개입하지 않아서 사과드립니다. 당신이 그런 사람이라는 걸 정말 몰랐어요. 그 여자는 그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은 약간 부드러워졌습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낡은 옷을 입든 화려한 드레스를 입든 누구든지 똑같은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 남자는 고개를 숙이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란을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은 얼마나 오랫동안 승무원으로 일했어요? 네, 거의 3년이에요. 란 부인. 3년이라고 더듬거리며 말했다. 그녀는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당신은 나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을 불쾌하게 했고 당신이 생각하는 이미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당신에게서 멸시했습니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미안해요. 그녀가 목이 메어지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그런 뜻이 아니었고 이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나 내가 당신을 후회하게 만들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녀가 그녀의 말을 가로채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권위가 가득해서라는 감히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했다. 실수는 당신을 정의하지 않아. 하지만 당신이 실수를 어떻게 바로잡느냐에 따라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가 결정될 거야. 오두막은 점점 고요해졌지만 무거운 느낌은 사라지고 대신 부드럽지만 깊은 깨어남이 느껴졌습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권력자든 평범하든 모든 사람은 한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존중은 사치가 아니라 반드시 가져야 할 기본 가치라는 것입니다. 비행은 계속되지만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조용히 자신의 작업 공간으로 돌아갔지만 감히 승객들을 올려다보지도 못했다. 그녀는 오늘부터 자신의 직업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노파는 자리로 돌아갔고 그녀의 손은 낡은 아오자이에 얹혀 있었다. 드레스가 경멸적인 시선과 모욕으로 젖어 있었지만 그것은 여전히 그녀의 가장 큰 자랑이었다. 저 밖의 하늘은 짙은 파란색이고 비행기는 구름 사이로 계속 미끄러지듯 이동합니다. 그 비행기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영원히 기억될 심오한 교훈도 실어 나릅니다. 비행기가 땅에 닿을 때까지 오후 햇살은 점점 지평선 너머로 사라졌고 승객들은 하나둘 비행기에서 내렸지만 기내 분위기는 여전히 혼란과 수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무도 자신들이 방금 직접적으로 또는 의도치 않게 불쾌하게 한 노부인의 눈을 직접 바라보고 싶어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승무원 나는 통로 옆에 조용히 서서 모든 사람의 눈을 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눈물이 말랐지만 그녀의 속은 혼란스러운 폭풍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때 평범한 외모 때문에 멸시했던 그 여자 앞에서 자신이 작고 무가치하다고 느꼈다. 선장의 목소리가 그녀를 놀라게 했다. 앞으로 나오세요. 그의 얼굴은 여전히 엄격했지만 눈은 조금 더 부드러워졌다. 준비하세요. 제가 보고한 후에 리더십이 당신의 사건을 고려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오늘 모든 것을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선장은 늙은 여자에게 돌아서서 다시 한번 깊이 절을 하여 사과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인 뒤 느리지만 꾸준한 걸음걸이로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두시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밝은 봄날 아침의 도시, 항공사 본사 건물의 유리창을 통해 부드러운 햇살이 비치고 있습니다. 넓은 사무실에는 나이든 여성인 응우엔 티 호아 여사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사진 액자가 놓여 있고 그 안에는 오래된 아오자이가 놓여 있습니다. 이는 그녀가 항공사를 처음부터 일궈낸 수년간의 노고를 상징합니다. 부인, 밖에서 누군가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당신이 그녀를 여기로 초대했다고 했어요. 비서의 목소리가 문으로부터 들려왔다. 그녀를 들여보내세요. 문이 열리고 란이 들어왔다. 그녀는 예전처럼 화려한 승무원 유니폼을 입지 않고 대신 단순한 옷을 입습니다. 호아 부인을 본 그녀의 눈에는 존경심과 약간의 걱정이 섞여 있었다. 안녕하세요, 람 부인. 그녀는 부드럽게 인사하고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호아 부인. 호아 부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 앞에 있는 의자를 가리켰다. 앉으세요. 당신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호아 부인이 말했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부드럽지만 진지함은 변함이 없었다. 그날의 사건에서 당신이 무엇을 배웠는지 듣고 싶습니다. 나는 똑바로 앉아서 심호흡을 했다. 부인, 그날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당신이 저에게 내린 처벌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제가 불공평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심리학과 고객 서비스 과정을 수강했고 또한 섹스를 하며 많은 시간을 보냈고 외모 때문에 사회에서 낮게 평가받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아 부인은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고 마침내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가장 중요한 것을 이해하셨네요. 라는 눈을 반짝이며 결의에 차서 말했다. 저를 용서해 달라고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변했다는 걸 증명할 기회를 원할 뿐이에요. 호와 부인은 그녀를 바라보며 얼굴에 가벼운 미소가 나타났다. 기회를 요청할 필요는 없어. 기회는 항상 내 손에 있었어. 중요한 건 내가 그것을 잡을 용기가 있느냐 없느냐야. 나는 항공사의 내부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새로운 직원들에게 영감을 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오만함과 겸손에 대한 교훈에 대한 이야기는 점차 퍼져나가며 다른 사람들이 고객과 동료에 대한 견해를 바꾸도록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한편 호와 여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항공사를 계속 이끌고 있습니다. 존중은 봉사의 핵심입니다. 그날 나는 호와 부인의 사무실을 나서면서 건물 앞에 멈춰 서서 짙은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정말로 바뀌었다는 것을 느끼며 미소 지었고 그때부터 그녀는 존중과 공감의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 운명적인 비행에서 얻은 교훈은 계속 퍼져나가며 많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